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을 읽고 그 행간의 의미까지 찾아서 풀어드리는 딱딱 풀어드리는 송국건의 딱풀, 조간 딱풀. 6월 1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조간 일면 톱 기사는 남북 문제입니다. 북한의 도발, 갑작스러운 도발. 물론 갑작스럽진 않습니다. 그동안 좀 군불도 뗐죠. 이 도발에 대한 오늘 주요 기사는 우리 쪽의 반응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거의 침묵하다시피 했죠. 침묵하다시피 했는데 그제 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했었습니다. 청와대도 NSC 회의를 열기는 했지만은 큰 반응은 없었는데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뭐 매석겁다, 뭐 매석매석하다 이런 식의 이 발언까지 한 이후에 어제 사실상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첫 반응이 나왔는데 이 논조가 지금 두 갈래로 좀 나뉘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은 첫 번째 하나는 그동안 침묵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강경기조로 돌아섰다. 이렇게 일면 톱 제목을 뽑은 신문이 있습니다. 가령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 일본 톱 기사를 보시면은 청와대 국 몰상식 인내 않겠다. 강경선회 이렇게 강경한 쪽으로 남한 당국도 돌아섰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섰다. 뭐 이렇게 일면 톱 기사를 보내면서 이제 북한이 개성과 금강산에 군부대 배치를 했다. 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런 기사, 또 서울 불바다를 또 언급하면서 도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철면피 뭐 이렇게 막말을 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첫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도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죠. 상당히 김여정을 비판하는 그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원로들, 여권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면서 훈수를 들었는데, 일종의 훈수를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청와대 통일부 군이 북한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뭐 지금 현재는 말로 이렇게 좀 강경한 기조도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서 나오고 있죠. 서울신문도 북한 문재인 철면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청와대는 김여정 몰상식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강대강 대치에 들어갔다. 서울신문 역시 강대강 대치 쪽에 방점을 맞췄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강 치닫는 남북 돌파구가 안 보인다. 강대강 치닫는 남북 돌파구가 안 보인다. 이렇게 어제 윤도한 수석의 발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원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실망스럽다 이런 말도 했지만은 결국 방점은 인내였습니다. 참고 기다리겠다. 여전히 인내하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대목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방점을 찍었습니다. 중앙일보는 폭파, 막말에도 문 대통령 대답은 인내. 그래도 인내한다. 그래도 참겠다. 참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행간의 숨은 뜻은 현실을 그렇게 모르는가. 지금 북한이 저 정도 하는데 그것을 여전히 인내하면 어디까지 밀려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 도 넘었다. 매우 실망하면서도 인내하겠다. 인내하겠답니다. 이 인내하겠다라고 다른 이 행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매우 실망했다고 했지만 아마 이 언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조선일보는 중간 제목으로 문 대통령 3년 만에 북한을 비판했다. 3년 만에 북한 비판. 3년 만이면은
대통령 되고 나서 처음 비판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동안 그렇게 많은 도발, 미사일 발사도 있었고 또 본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거의 막말에 갖고 말이 쏟아졌음에도 3년 만에 북한을 처음 비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점을 제가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왜 사태가 이 지경이 됐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인내하겠다고 하고 있을까? 갑자기 연결된 이야기지만 두 번째는 북한이 갑자기 도발을 감행하고 남북 관계를 문재인 정권 전후로 돌리려 하고 있을까?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딱 한번 딱딱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왜? 이거겠죠. 왜 북한이 이럴까? 이건데,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문재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 판단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북한 문제 전문가도 그렇고, 정치권 인사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약속을 했을 것이다. 물론 공동성명 안에 남북 공동성명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 말고 실질적인 내용을 약속을 했을 것이다. 거기에 주목을 합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이상 기다리다가 폭발을 한 것이라는 거죠.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응하고 미북 정상회담에 응하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대북 제재 해제죠. 북한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달라. 미사일과 핵무기 때문에 유엔에서 제재를 하고 미국에서도 제재를 하고 여러 제재가 걸려 있어서 통상이 안 되는 거죠. 통상이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하니까 그걸 좀 해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한과의 경제 교류,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남한의 대북 투자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재개, 또 개성공단 재가동, 이런 문제들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번 슬쩍 떠본 겁니다. 당신이 이거 해줄 수 있느냐? 그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아마 대화도 안 됐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좀 대화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거 해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떠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믿고 2년 이상 기다렸는데,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린 것도 아니고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해주고 2번 미북 정상회담 해주고 특사 교환하고 문화의 술단도 보내고 여러 가지 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평양으로 초대해서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그 많은 군중 앞에 연설도 하게 하고, 또 평양 시내에서 카프레이드도 하고, 옹중간 조망장이 이야기했듯이 냉면도 주고 융숭한 대접을 했다. 그런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 결국 말뿐이었다. 한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과거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파괴하고, 또 지금 휴전선에서 전부 착금까지 했다고 합니다. 병사들이, 북한 병사들이 전투태세에 들어간 거죠. 착금까지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지피도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금강산 또 개성에 병력을 다시 주둔시키겠다. 이렇게 과거로 돌아갔는데, 결국은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북 제재 해제나 개성 금강산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이 아마 제 판단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김정은이 와병 시설이 다시 나오고 그래서 김여정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분석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또 그 상황에서 북한이 코로나로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내부 주민들을 단속할 필요도 있고, 또 그것을 더 이상 못 기다리겠으니 지금 과거로 일단은 돌려놓겠다. 돌려놓을 테니 정말 너희들이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라.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특히 평양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그것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도보다리 대화죠. 도보다리 대화. 기억나실 겁니다. 판문점에 있는
50m 길이 이 작은 다리, 그 도보다리에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때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도보다리를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또 다리 끝에 있는 탁자에서 앉아서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죠. 그 대화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녹음이 된 것도 아니고 카메라 기자들의 영상에만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대화에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설득을 해서 대북 제재를 해제를 해주고, 우리 남한도 개성, 금강산 재개는 물론이고 플러스 알파 다른 지원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 이 핵 문제를 풀기 위한 회담에, 미국과의 회담에 응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풀어주겠다. 그런 약속을 도보다리에서 했을 것이다. 실제로 도보다리 대화를 전후해서, 그때 당시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도보다리 대화를 전후를 해서 당시 우리 쪽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경제협력 구상에 관한 자료를 전달했다. 그런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경제협력 구상에 관련한 자료들을 전달을 했고, 도보다리에서 실제로 그것을 말로 약속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한 30분 동안 두 사람이 대화를 했는데, 가장 시간이 길었죠. 두 사람만의 대화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 없었습니다. 둘만의 대화였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내부 회의에서 아주 몇 가지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도보다리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는 거를.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빠졌죠. 물론 청와대에서 듣고 뭐 브리핑할 때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밖으로 알려진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로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했다. 그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김정은이 나에게 묻고 내가 이게 답하는 형식으로 말해줬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가 뭐 청와대에서 뭐 공개한 내용이고, 실제로 그 당일 영상 30분 동안 쭉 이어진 영상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말을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손짓까지 막 섞어가면서 길게 답변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분석해 보면은 발언 시간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축으로 막 이야기를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언론에서는 그 구화 판독 전문가까지 동원했습니다. 구화, 입으로 하는 대화. 그래서 방송 카메라에 포착이 된 두 사람의 입술 모양을 분석을 해서 무슨 말을 나눴을까, 이것까지 막 분석을 했죠. 그래서 뭐 대화 중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입술을 분석을 해보니까 뭐 핵무기 이런 이야기 나오고, 미국 이런 이야기 나오고, 트럼프 이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그 대화 입술에 포착되지 않은 그 모습이 더 많죠. 그런 대화 내용에서 아마 대북 제재 해제 같은 것이 집중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믿고 기다리면 다 해결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으니까는 미국 정상회담 잘하고 트럼프와 핵무기 좀 이야기하고 그렇게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이고 또 남한이 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다렸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으니 폭발한 거 아니냐. 이 대목에서 옥류관 평양냉면, 옥류관 조방장의 말이 다시 생각납니다. 뭐 와서 맛있는 국수 먹을 때는 요사를 떨더니 뭐라도 해줄 것처럼 하더니 한 일은 하나도 없다. 거기에 해답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조간신문에서 주목할 기사는 윤미향 파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쉼터 소장이 기론욱 할머니 그 수양아들 부부에게 그 할머니의 통장을 보여줬는데, 그 통장에 매달 35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 들어온 돈이 400만 원, 500만 원, 2천만 원씩 뭉칫돈으로 어디론가 빠져나갔다. 계좌이체를 해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그 의혹을 어제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신면에 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 길원옥 할머니의 매달 350만원 지원금, 가족은 몰랐다. 길원옥 할머니에게 정부와 서울시가 매달 350만원의 지원금을 따박따박 넣어줬는데 그 돈이 다른 곳으로 계좌 이체가 되고 그 통장을 관리한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한 손영미 소장입니다. 손영미 소장이 관리를 했는데 누군가의 개처리 이제 빠져나갔는데 실제로 아들 부부는 몰랐다. 그리고 손녀도 몰랐다. 소양아들입니다. 소양아들인데 그 황모 목사 아들이지만 어릴 때부터 황모 목사를 거둬서 할머니가 키웠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식이죠. 자식이나 다뤄보는데 자식들은 모른 채 정의연 쪽에서 이 통장을 관리를 하고 그 돈이 밖으로 다 새 나간 겁니다. 다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어제 검찰이 그 아들 부부, 황모 목사 아들 부부를 조사를 했고 이 할머니 통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당한 파장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매달 350만 원씩. 그리고 며느리는 뭉칫돈 빠져나간 건 사실이다. 본인이 봤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또 안성쉼터 그 펜션 그 판매한 건축업자 그때 상당히 시세보다 비싼 값에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다운 계약서가 아니고 업 계약서를 작성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 건축업자도 소환이 됐습니다. 검찰에. 수사가 본격화될 텐데 조선일보 신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뭉칫돈 빠져나간 문제에 대해서. 신면에 보면은 길원옥 할머니 치매 앓는 사이에 통장서 뭉칫돈 빠져나갔다. 길원옥 할머니 연세가 92살이시죠. 치매를 앓는 사이에 아무 이 판단을 하시기 어려운 그런 사이에 통장,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뭉칫돈들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이 나간 돈이 2천만원, 500만원, 400만원씩 나간 돈이 정의기억연대 할머니들도 보살핀다고 만든 단체 정의연과 관련 있는 매체에 송금이 됐다는 겁니다. 매체. 미디어 문구라고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1인 미디어 2016년에 그 위안부 할머니 쉼터 안성쉼터에서 정의연 직원들과 삼겹살 구워 먹고 했던 그 미디어 문구라는 언론 매체 그쪽으로 돈이 빠져나갔고 또 통일뉴스라고 있죠. 통일뉴스 그쪽으로도 돈이 빠져나갔는데 통일뉴스 소속 기자는 지금 윤미향 의원의 사급 보좌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정의연 기사를 많이 다뤘고 그 기사를 다룬 사람이 윤미향의 보좌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돈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길원옥 할머니 통장에서 외부로 돈이 빠져나간 시기는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던 시기와 상당 기간 겹쳐 있습니다. 그 황 목사가 할머니의 치매 사실을 2018년 3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알렸습니다. 그때부터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이 도대체 누가 빼돌렸을까? 정부 지원금은. 그리고 이것이 길 할머니 혼자만의 일일까? 그 전에 작고한 할머니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길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 며느리가 손영미 소장에게 그 돈이 어떻게 된 거냐 추궁을 하니까는 손영미 소장이 생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렸고 할머니가 다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쉼터에서만 거주하는 할머니, 치매가 걸린 할머니가 매달 350만 원씩 다 썼다 이렇게 할머니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며느리의 추궁이 계속되자 그 손 소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보호해야 될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누군가가 누군지 반드시 밝혀내야 될 겁니다. 선거권의 딱풀이었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